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어코 터질 것들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디폴트, 미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위기, 물가와 원자재 폭등, 코로나 경제 침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거품이 세계 경제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집값 하락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대선 이후에는 더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위기를 떼부자가 되는 최고의 기회로 삼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터질 것이 터졌다. 떼부자 기회 왔다. 지금 금수저, 흑수저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 버느냐 이런 댓글들이 보여요.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못 벌어요. 영원히. 자, 1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자기 자본금에서 활용을 최대한대로 하면 돼요. 사실상 경제위기 지금 6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처럼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까? 볼까요? 자, 러시아나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곡물, 원유 가격 급등, 세계 경제위기가 지금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나온 건데, 러시아 디폴트 뭐 사실상 이제 시간의 문제죠. 원유, 곡물 가격 급등, 이걸로 인해서 주요국 위기로 확대하고 있어요. 주요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기타 신흥국. 미국 금리 인상도 아주 문제입니다. 위험자산이 급락할 가능성이 커요. 아까 위험자산은 부동산,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이런 거. 비기축국가, 대부분 뭐 달러 활용한, 사실 뭐 엔화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자,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나라들이 자본 이탈될 가능성이 커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왜 나스닥하고 지금 나스닥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거품이 심한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지금 기축국가라는 장점으로 같이 뛴 것들이 커요. 근데 이게 붕괴되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비기축국가 아무튼 자본 이탈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외국인 팔아제끼고 있잖아요. 코로나 침체, 코로나 장기화 진행되면서 경제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정말 빨리 씻은 듯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물가, 유가 급등, 지금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건데 당분간은 오르내리락 하겠지만 결국은 계속 빠지는 형태예요. 그 근거로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아제끼고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은 계속 불안한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는 계속 뛰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주식 집값 붕괴 거의 현실화되고 있어요. 무한양적 완화 폐단이죠. 지나치게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주식 집값의 거품이 몇 배 커져버렸고 위험자산의 거품이 결국 심각한 상황에서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경제위기 한복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어떤 부동산 파산만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경제성장률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중국 이 문제가 전 세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요. 경제위기 폭락장에 여기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경제위기가 터지고 또는 뭐가 폭락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이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죠. 과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거의 10년 만에 한 번씩 왔는데 규칙적으로 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때 엄청난 피해를 봤는지 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이익을 창출했는지 이번만큼은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먼저 아파트 잘 들으세요. 아파트 폭락장은 경제위기 터지면 무조건 60%라고 봐야 돼요. 아파트는 경제위기가 안 터져도 30에서 60% 빠집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제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 뭐 달러, 금 이런 것들은요 뭐 올라가거나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들은 경제위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경제위기까지가 아니면 아주 반토막 날 가능성이 좀 적어요. 볼까요? 주식 경제위기 때 40에서 80% 엄청나게 떨어지죠.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더 빠진다고. 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 경제위기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제가 최소 마이너스 8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4천만 원? 아, 이 여러분들 지금 200만 원에서 출발했어요. 그 밑에서 출발했어요. 바닥 어딘지 몰라요. 달러? 경제위기 터지면 1달러당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00대에서 뭐 매수하는 것도 나쁠 건 없죠. 금, 경제 위기에서 국내 금이 10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딱 치면 국내 금 시세가 나오잖아요. 지금 7만대 후반 뭐 이렇게 되는데 더 많이 뛰죠. 자, 현금 확보를 해야 결국은 이 경제 위기 때문에 폭락한 바로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금융위기 특징과 금융위기 대비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들 금융위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또는 터지기 직전에는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실직, 은행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집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계속 파산돼요. 그리고 경제위기다 금융위기다가 뉴스에 안 나와요. 반토막 이상 빠져야 보통 나옵니다. 그걸 섣불리 발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리고 빌려준 돈, 임금 회수 거의 불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남들 돈 빌려주면 안 되고요. 주식, 부동산 아주 이건 뭐 반토막 이상으로 폭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저 생계비 위험. 왜냐하면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가정불화 및 파탄도 발생되고 경매, 노숙자, 경제사범이 증가하고 이때 떼부자나 왕부자가 속출합니다. 뭐 돈이 엄청 많아서만 떼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5배, 10배 뛰는 것들도 있거든요. 눈 씻고 보면 보여요. 자, 금융위기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상시에 금융위기 철저 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최소 6개월 이상 생활비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식, 부동산 투자, 대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요. 좋지 않습니다. 자, 현금 확보. 지금 제가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있어야 뭔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기회가 왔을 때. 자꾸 지금 댓글에 뭐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뭐 물가도 올라가고 원자재도 뛰고 하는데 현금 갖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면 현금 안 갖고 뭔가를 사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은요, 가상화폐 거품은 현금 거품에 비해서 엄청나게 심해요. 그 기본을 한번 보세요. 과거 한 3년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뛰었는지. 돈 찍어낸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요. 그럼 경제위기 터지면 돈 가치가 떨어집니까? 개들이 떨어지지? 그런 것들 집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를 뭘로 잡아요? 돈으로 잡잖아요. 돈으로. 보험, 장기 저축성 이런 것들 이거 깨트리면 안 되니까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야 하고 생활비, 불필요한 경비 축소, 폐업, 급여 중단. 자, 여러분들 이제 폐업이 되거나 급여가 중단되니까 미리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도를 준비해야 돼요. 아파트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아요. 폭락장이 오면. 이제 부동산은 아파트 1번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꼬마 빌딩이고 삼성전자 등 우량주. 아니 주가가 반토막도 더 나고 이제 1000까지 빠졌는데 가만히 왜 있어요? 주식했던 분들 그때 투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물려 있어. 그냥 1200 빠져도 매수하고 1400 돼도 매수하고 1400 돼도 매수하고 뭐 2000에서부터 계속 매수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를 판단해야죠. 무작정 매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절정 때, 위기 꼭지 정도. 그러면 달러도 뛰고 금도 뛸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걸 그냥 원화로 환전해 버려야 돼요. 이해가셨죠? 지금은 달러나 금으로 바꿀 때 같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는 원화가 더 이제 결국 정상화 자리로 돌아오니까 평생 저축과 서울 부동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월 저축 100만 원. 100만 원 적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꾸준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했다 안 했다가 이게 아니에요. 서울 부동산 비교를 해봤어요. 자, 2000년에 각각 둘이 2억씩 있었어요. 자, 2억 있었던 사람이 2010년까지 저축만 100만 원씩 쭉 했더니 약 3.5억이 되고요. 2021년까지 저축을 쭉 했더니 약 5억 또는 이자까지 좀 이렇게 플러스까지 하면 6억. 자, 땀 흘려 일한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한번 볼래요? 서울에 그냥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똑같이 2억이었는데 10년 지나서 7억으로 불어났고, 자, 11년 지나서 16억. 즉, 똑같이 21년이 지났는데 누구는 2억 갖고 있던 돈이 3억밖에 안 불어나서 5억이고, 누구는 2억 갖고 있던 사람이 무려
16억으로 불어나고 두 사람의 금액이 3배 이상 차이 나네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반드시 창출을 해야 돼요. 평생 무주택자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자 여러분들 지금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자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2017년에 어떤 유주택자가 집을 매입했어요. 6억에 매입을 했어요. 지금 웬만한 것들 다 21년 12억까지 올라왔죠. 이때 매입했으니까 원을 쳐놨어요. 그럼 만약 하락하면 또 반토막 돼서 6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6억이 12억으로 회복하고 신고가 찍을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18억. 결국 차익이 12억이네요. 이때는 6억 차익 냈다가 떨어졌다가 본전치기 했다가 12억. 그런데 재밌는 게 무주택자. 자, 지금 무주택이고 2021년 꼭지장에도 무주택이에요. 이 사람에 비해서는 아직 6억이나 손해본 거죠. 이 사람 6억을 벌었는데. 그런데 결국 폭락을 했어요. 6억으로. 그럼 이때 잡는 거야. 자, 잡아서 결국 6억짜리가 18억으로 가요. 12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익 12억. 둘이 똑같네요. 그렇게 부러워했던 2017년에 매수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히든카드라는 말은 뭐냐? 에이 본전치기로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돈이 있다면 더 많이 떨어진 훨씬 비싼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갈아타세요. 그게 히든카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자기가 있는 6억 갖고만 하지 말고 히든카드가 뭐냐? 대출을 왕창 받거나 이게 바닥이니까요. 갭투자 하세요. 실거주도 폐지 주는데 왜 갭투자 안 합니까? 투기하라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본주의는 부동산도 어쩔 수 없이 투자의 종목이에요. 본인만 도덕적이고 깨끗하면 평생 가난하고 거지 되는 거예요. 제 방송 보는 사람들 거지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6번 부동산 폭락장 투자 최고의 방법 6가지. 자 이거 보시면 불인이가 됐던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됐던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하는데 보세요. 자 갭 투자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거 갭 투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은 갭 차이를 극대화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갭 차이가 딱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딱 붙었을 때가 폭등장이겠어요? 폭락장이겠어요? 폭락장일 거 아니에요. 폭등장에는 매매가가 많이 뛰니까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폭락장에는 전세가도 떨어지지만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바짝 붙어. 그리고 돈 조금 갖고 많이 떨어진 집을 잡으니까 1억 갖고도 5억을 벌거나 10억을 버는 게 비일비재해요. 1억 가지고 번다 그랬어요. 소형 아파트, 하락기, 갭 차이가 적은 곳 바로 이런 것들이 유망한 검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꼭 잊지 마요. 항상 1번은 서울하고 서울 인접지역이에요. 그 대단지 역세권 본인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데가 투자성도 있고 황금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빚투자 지금 영끌 하는데 너무 이 꼭지장에 영혼을 끌어모은 영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폭락장에는 영끌해도 돼요. 물론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보세요. 빚투자는 기회를 맞이해서 부족한 자본금을 극대화해 준 거예요. 내가 2억밖에 없으면 2억을 대출받으면 4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밖에 없는데 3억 전세를 끼면 5억이 되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 투자를 하세요. 상투장에는 대출 소극적, 갭도 소극적. 근데 이제 바닥장에는 대출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이자를 이제 물론 이자도 봐야겠지만 이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냐,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이자보다 이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면 폭락장 저축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최고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뭐로 저축을 합니까? 돈이 있다면 집을 사야지. 하락장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하세요. 매수와 분양을 활용하는 방법. 지금은 뭐 1년이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나중에 한 집값 6개월, 1년만 빠지면 2년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그걸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치 창출을 하거나 하락장의 실거주를 폐지돼요. 갭투자만으로도 서울도 갭투자만으로도 비과세 돼요. 2년만 보유하면. 그리고 분양도 조건이 좋아요. 10% 계약금 5% 이런 거 중도금 무이자 이자 후불제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제 똘똘한 아파트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임대주택 사업 들어봤죠. 이걸로 돈 버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좀 끝났잖아요.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폐지됐잖아요. 자 아무튼 똘똘한 아파트가 최고예요. 개인 여건에 맞게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접지역 중소형 유망 아파트에 집중하세요. 물론 똘똘한 아파트 하나면 대형도 좋아요. 폭락장, 강남,
이제 폭락장애 강남 1번, 2번이 서울, 3번이 경기도, 4번이 광역시. 유망적이 똘똘한 아파트에 집중 투자하세요. 다주택은 좋지 않아요. 폭락장애도 다주택 하지 마요. 일반 과세와 중과세 폭탄을 맞아요. 차라리 다주택 할 바에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증여하세요. 증여세 싸니까. 또는 투자를 하든가 자녀 이름으로.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분양권, 미분양은 세트라고 했어요. 나는 꼭 지금 상황에 모든 뇌가 지금 상황만 생각하고 폭락장을 생각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또 폭락장에는 모든 뇌가 폭락장만 생각하고 폭등할 걸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고요. 아주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좀 융통성 있게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청약 금액이나 가점이 높다면 서울이라든가 3기 특급 지역 높으면 좋은데 서울 3기 특급 지역은 좋아요. 그리고 만약 낮으면 서울하고 3기 신도시 웬만한 거 다 좋으니까 넣으세요. 그리고 하락장은 달라요. 하락장은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니까 활용해서. 자, 다음 세 가지. 통장 없어도 돼요. 하락장에는. 분양권, 미분양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것도 서울이나 3기 신도시나 그 수도권 괜찮은데 이런데. 그리고 1+1, 1+2, 2+1, 2+2가 있는데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숫자는 기존 아파트고 뒤에 있는 숫자는 분양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금매에다가 집이 이거 포함 안 되거든요.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을 잡아서 전매 기간 중에 팔아버리면 돼요. 분양권으로. 또는 일시적 이주택 입주시켜갖고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거나. 잊지 마세요. 1+1. 괜히 하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1+1을 활용하시라고. 이거 애들 무조건 뛰어요. 3기 신도시가 안 뛰겠어요. 다 두 답을 세 답을 뛰는데. 그 다음에 1+2 이번에는 두 개 잡을 수도 있어요. 분양권 이걸 아무데나 잡지 말고 좀 좋은데. 그 다음에 2+1, 2+2. 자, 2+1 금매 두 개 잡을 수도 있어.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자녀. 그 다음에 2+2 내 거하고 자녀. 그 다음에 각각 분양권. 돈만 있다면 위험한 데는 하면 안 돼요. 괜히 또 하락하게 되면 위험 문제가 되니까. 집값이 폭락했을 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잖아요. 갈아타기도. 자, 상승장 갈아타기는 재상승 더 올라갈 소지가 충분히 많다. 그럴 때만 상급지로 갈아타고 오히려 거꾸로 폭등장에는 하급 조금 이렇게 줄여서 가는 거예요. 왜? 비싼 게 더 떨어지니까. 두 번째, 하락장 갈아타기는 하락폭이 크고 기대치가 높은 이 하급지 아파트를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죠. 비아파트는 매수하지 마세요. 아파트 아닌 걸 왜 매수합니까? 보유한다면 갈아타기 하세요. 이런 말합니다. 팔려야 뭐 갈아타지. 그래서 지금 팔아야 돼. 미리.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곳은 폭락장에 안 팔려버려요. 아니, 앞으로 기회 와요. 계속. 부동산을 갖다 아파트가 평상시에는 매달 수백 건씩 거래되지만 폭락장에는 한 달 내내 거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좀 길게 봐야죠. 경제위기 시그널 6가지. 자, 여러분들 이 6가지 시그널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걸 종합한 거예요. 금리 시그널이 있어요. 미국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특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사단이 납니다. 두 번째, 부채 시그널. 자, 지금 돈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계, 기업, 국가부채.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편인데 다른 나라도 심각해요. 버블 시그널. 자, 돈만 찍어내다 보니까 주가, 부동산, 가상화폐가 사상 최고치로 거품이 심해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 왜 요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주가 폭락합니까? 왜 폭락을 해요? 그 폭락하는 이유는요, 거품이 심하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올라간 거 한번 그래프 보세요. 나스닥 10배, 지금 10배 뛰었어요. 10배. 아셨어요? 10년 만에 10배 뛰었다고요. 걔 못 떨어져도 6배는 떨어질 거예요. 자, 환율 시그널, 원화가치 급락. 당연히 우리나라 기축국가가 아니니까 지금 달러 대비 이 원화가 지나치게 막 빠지고 있잖아요. 벌써 1200대 위까지 치솟았는데 1230? 얼마 전에 1290까지 갔었죠? 코로나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쏠림 시그널. 너무나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수출에 너무 쏠려 있어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또 자산, 위험자산에 몰빵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심해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단 나는 거예요. 수출이 붕괴될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터지면. 자영업자 뭐 파산되면 안 되겠지만 파산이 속출하겠죠. 많으니까 비율이. 자산 거품이 심한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은 이건 밥 아닙니까? 밥? 경제 위기에. 국가 시그널도 문제입니다. 이런 나라 러시아, 중국이 가장 심각하고 미국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금리 시그널, 미국 금리 인상부터 이 6가지 시그널. 부동산 돈 버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2011년 9월 이후 급락 중이죠. 대선까지는 관망하세요. 자, 2에서 5년간 하락을 예상합니다. 유망지역 청약 위주로 하면서 나중에 하락하면 마이너스 40% 급매부터 보세요. 지속 관망하다가 분양권, 미분양, 급매 갈아타기는 세트로 보시라고요. 제가 아까 1+1, 1+2, 뭐 2+1 이런 건 얘기도 해줬잖아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안 갖고 있으면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기회 오면 뭐합니까? 자, 그 다음에 증시, 평상시 투자는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주식 투자 하지 마시라고요. 주식 투자해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인이 거지 된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은 기관이나 외국인 놈들이 개미들 아예 그냥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보세요. 90%는 다 이뤄요. 제 말 틀렸나요? 90%라고 했어요. 탕진입니다. 10억 있는 사람 7억 탕진이에요. 인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상증후는 코스피가 2,500, 지금 2,500 이제 근처까지 왔는데 3,300까지 갔던 게 2,500이 분기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준 금융위기를 2,500, 2,000 분기되면 이건 금융위기라고 판단이 되고 코스피 금융위기 바닥이 1,400에서 900 사이예요. 이때 우량주 투자. 자, 달러 볼까요? 평상시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1,200에서 준 금융위기 때 박스권 투자하고 다만 평상시 1,100에서 1,290인데 이게 금융위기가 터지면 얼마만큼 가요? 1,500에서 1,800까지 가니까 돈 벌겠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더 우위는 맞아요. 금 평상시 고점입니다. 지금은 좀 고점인데 약간 내려가면 6만 원에서 7만 8천 원. 지금 7만 8천 원 언급이죠. 7만 9천, 8만 언저리. 약간 좀 이 사이에서 내려오면 한번 위기징후로 투자하고 결국 금융위기 터지면 1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 자, 여기 보면 폭락장에 돈 버는 방법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자, 똘똘한 아파트 강남 압구정 하나 실거주로 잡은 사람이 그때 10억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개 잡았잖아요. 10억. 지금은 31억이에요. 한양 아파트 5차 3.1배 수익률. 근데 갭 투자로 임대주택 사업 똑같은 10억 갖고 갭 투자로 여러 채 20개를 매수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176억을 벌었어요. 16배 수익률. 비교 됩니까? 이런 갭 투자해서 임대주택 사업 낸 사람들은 떼돈 번 거죠. 게임이 안 되죠. 이것도 이 사람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걸 뭐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 이제 망원경으로 조금 멀리 보자고요. 멀리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부양책을 써서 부동산 심리를 돌려놓지 않는 한 상승 반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집값 거품이 지나치게 높은 지금 상황에서는 연착륙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